예, 대수 개념 강의 14강 등차 수열 두 번째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물론 앞서 강의에서 말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대비하는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좀 심화 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강의가 끝나시면은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그 제목이나 설명란에 그 제가 책을 받는 순간 예, 그 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예, 그 잠깐만 1, 2, 3, 4, 5, 6, 7단원이죠. 요 강의 끝나시고 나면은 7단원에서 이제 앞부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까지 그냥 문제를 싹 다 푸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 끝나시면은 그 남은 부분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합 등을 갖다가 다 끝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한 재작년까지만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3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 있잖아요. 음, 엄마야. 가정 문제는 이거죠. 예, 수능에서 킬러 문제, 공통 영역에서의 킬러 문제에 등차수에 등비수에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미적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통 영역 얘기하는 겁니다. 미적분에서는 당연히 뭐 등비급수라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가능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킬러 문제에서 로그는 거의 안 나와요. 지수함수는 나와요. 얘는 아직도 가능해요. 지수함수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정근선을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아직까지 가능은 한데 등차 수열만 나오는 거 이걸 2차로 보고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약간은 이 수능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올드한 쪽으로의 이런 문제 접근법, 올드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 접근법의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거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무엇이냐. 아, 나 진짜 등신이네. 그, 그, 학교 내신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내신 문제에서 뭐 그러면 킬러로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하셔야지 나중에 킬러 문제는 풀이가 좀 확실히 할 수 있어가지고 예, 뭐 어찌됐든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고 2고 5고 8이고 등등등등 나가는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티는 나요.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A1, 얘는 A2, 얘는 A3, A4, A5, A6 등등등등 나오는 이런 등차 수열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S1을 한번 봐보세요. S1은 마이너스 7이야. 뭐 수열의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이었던 거니까. S2는 마이너스 11이에요. 이 수열의 두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3는 마이너스 12가 되게 됩니다. S4는 마이너스 10이에요. S5는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S6는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등차 수열 이 자체는 플러스 30 계속 증가하죠. 쭉 이렇게 수열 자체는 증가야. 되셨어요? 근데 이 합 자체는 감소해. S3까지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12로 감소해.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1, 3, 5, 7, 9, 11, 13 등등등. 그러면 S1을 적어보시면은 1, 4, 9, 16, 25, 36 등등등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똑같이 등차 수열인데 수열 자체는 증가해. 근데 얘도 SN도 증가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도.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예, 이게 이제 초항이 어떻고 초항이 음수고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양수가 되게 되면은 SN은 최소값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올라가는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초항이 양수고 이 공차가 음수였다라면 반대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9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 6,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은 수열 자체는 감소하잖아요. 근데 S에는 최대값을 가지게 돼요. 최소값. 이게 맞죠? 대값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이 현상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수열 자체는 증가하는데 SN 자체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근데 SN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여기처럼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은 그냥 같이 증가해. 초항이 근데 여기처럼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은 최소값을 가져. 이게 헷갈린다는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항이 음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양수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언제일 때 나오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S3가 여기에서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즉 S3가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S4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수열이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 즉 요 직전까지가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요 상황에서는 AN이 음수가 되는 순간 그 직전까지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요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트리키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킬러로도 나올 수 있고 좀 이런 류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좀 다 정리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려요. 문제 풀이 하실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뭐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뭐 만약에 예를 들게요. 초항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은 1 더하기 n-1에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정리한다면은 3n-2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AN.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갖다가 뽑다 보니까 잘 이 수업에 집중을 안 하던 학생이 뜬금없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AN이 뭔데요? AN 자체가 뭐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첫 번째 나오는 항을 A1, 두 번째 나오는 항을 A2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n번째 나오는 항을 갖다가 AN이다. 맞아요. n번째 나오는 숫자를 갖다가 AN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AN이 식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AN의 일반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또는 일반 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냐? 맞아요. 굉장히 뭐 안 듣던 놈이긴 했지만은 수업을 잘 안 듣던 놈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함수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왜? 내가 A7을 구해라 라는 말은 N 대신에 7을 넣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말하다가 말았던 게 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여기 들어가는 건 자연수였던 거니까.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 일종의 정의역이 자연수, 치역이 실수인 뭐 어떤 이런 함수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 괜찮으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갖다가 하지 말고 요 예를 가지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즉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공차가 D인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A 더하기 N-1의 D 즉 ND 마이너스 더하기 A 빼기 D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A는 당연히 상수일 거고요. D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수가 되겠죠. 되셨나요?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본다라면은 n이 미지수잖아요. 되셨어요? 함수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래프처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였던 거니까 1차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직선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A에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뭐 3이라고 했었나요? 그래서 3n-2였죠. 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직선 함수를 갖다가 먼저 한번 그어 보면은 엄마야. 죄송해요. y는 3x-2 위에 어떤 점들 즉 n 대신에 1을 넣어 보시면 얼마? 1이 나오고요. 요점 n 대신에 2를 갖다가 넣어 보시게 되면은 2, 3은 6, 4 3을 갖다가 넣어 보시게 되면은 7 즉 요 값이 A1 값이 되게 되고 요 값이 A2 값이 되게 되고 요때의 Y 값이 A3 값이 되게 되는 즉 Y는 3X 빼기 2 위의 점 X가 자연수일 때의 점들이 수열 AN의 값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 한마디로 3X 빼기 2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에서 등비 수열에서는 이런 거 그닥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은 합도 차도 정답을 그냥 뭐 그러면 함수 그래프로 봐야 되는 그래프로 볼 일이 없어요. 등차 수열만 그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이 일반항 AN 즉 A 더하기 N-1의 D는 1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또는 1차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1차 함수처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아직도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즉 일반항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그래프 또는 뭐 2차 함수, 4차 함수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수투와 접목해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요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킬러 문제에. 뭐 나와봐야 뭐 의미가 없잖아. 그냥 직선 함수 얘는 너무나 단순한데 일반항을 갖다가 또 그리고 뭐 우리가 굳이 직선 함수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가겠냐고.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이제 2차 항을 갖다가 한번 적어볼까? 2차랜다 미친놈이네. SN 일반식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SN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라는 요 버전과 물론 똑같아요. 똑같은 거지만은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라스트 항이라는 요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똑같은 식이긴 한데 얘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여기 보이는 상으로는 안 보이니까. 되셨나요?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2분의 1을 아예 묶어낼게요. 앞으로 그냥 묶어내고, 그리고 가보시면은 d 곱하기 n제곱 더하기 2a 빼기 d에 얼마? n이라고 하는, 넣어주시고 나면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게 되죠? 2차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쟤를 갖다가 2차 함수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d도 묶어내주시면은 2분의 d에 n제곱에 더하기, 뭐 굳이 식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은 2a 빼기 d에 n이다, 요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고. 즉 어차피 2분의 d도 아니면은 얘도 들어가가지고 a가 얼마고 d가 얼마고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다? 알파 n제곱의 상수, 그냥 상수였던 거니까 더하기 베타 n이다, 요렇게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N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2차의 일부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y는 알파 x제곱 더하기 베타 x였다라고 둬보자라는 거죠. 즉 얘는 x 묶어내 주시면은 알파 x 더하기 베타,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놈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왜? 하나는 원점,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아, 뭐 물론 양수였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아니었으면은 이쪽에 나올 거라는 거지. 음수였으면. 또한 이 알파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형태에서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SN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D가 뭐냐, 뭐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정리 안 들어갑니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좀 전에 그 형태를 외워가지고 가는 게 맞죠. 2차 그래프의 일부긴 한데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런 그래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엄마야 에휴, 다음 장에 하자. 뭐였지? 아래로 볼록인 기준으로요. 자, 요런 그래프 또는 어우, 잘 그렸다. 요런 그래프 또는 이런 그래프 또는 손 떨려. 이건 안 되나? 혹시 너무 떨었나? 아이씨. 요런 그래프. 얘 일종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뭐예요? 이 그래프의 일부분이긴 한데 SN이라고 하는 거는, 즉 N, 미지수가 뭐여야 하죠? 자연수여야 하잖아. 즉 우리는 요 형태였다면 요 부분은 필요 없어. X축도 다 지워도 돼. 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필요 없어. 다 지워도 돼. 여기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부분도 필요 없어요. 다 지워도 돼. 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필요 없어. 다 어떻게 해도 된다? 지워도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네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n은 1일 때 1,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요.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거고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이런 질문을 할 거고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이런 류의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 최소를 갖다가 물어볼 거란 말이야.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최대 물어볼 일이 있을까요? 없지. 왜 계속 SN 값은 커질 건데 뭔 최대를 물어봐. 최소 물어볼 일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S1이 최소지. 계속 값이 커지니까 이런 거는 최대 최소를 안 물어본다는 거지. 동일하게 이런 류의 문제도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갖다가 물어보려면은 1번 타입과 2번 타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SN의 절대값에 뭐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 수도 있어요. 실제 이게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나? 수능 아닐걸?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갖다가 접어 올려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되셨어요? 어찌됐든 이제는 다시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자고요. 상황은 모르겠어. 근데 SN 맞나? 오씨, 나 이걸 외웠네. 되셨나요? 요게 나왔단 말이야. 요렇게 2분의 1을 갖다가 묶어냈으면은. 즉, 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실제 이거는 저 문제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최소를 물었다. 또는 최대를 물었다. 그냥 문제 자체에서 SN의 최대가 됐든, 아니면 최소가 됐든, 물어보면은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꼭지점. 꼭지점 얘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얘의 꼭지점. 내가 언제 얘는 최대가 일어나고 최대가 일어날 때는 보자. 초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공차가 음수면은 최대값을 가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최대값은 언제일 때 이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직전의 한 가지를 더해준 게 최대값. 언제 이런 걸 갖다가 외우고 앉아있냐고. 제가 지금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되셨나요? 뭐가 됐든 그냥 일반식 세워놓고 난 다음에 꼭지점 찾아가지고 꼭지점을 갖다가 답을 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꼭지점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건데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왜냐하면 우리는 y는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다라면은 얘의 꼭지점을 갖다가 찾아주려면 우리가 이걸 완전 제곱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에 더하기 c 빼기 이거 맞나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완전 A 못 보내고 A분의 B였던 거니까 그 절반에 4A 제곱분의 B 제곱이 필요한 거고 빼기 해서 예, 맞는 것 같다. 되셨나요? 이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즉 꼭지점 좌표를 찾으려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 이게 좀 지랄 맞긴 해요. 얘가. 왜냐면은 2분의 1을 같이 묶어내면 되니까 무시한다 손 치더라도 요 앞에 우리가 왜냐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있었다라면 우리는 x 더하기 2분의 b에 이거 절반에 그죠? 제곱 더하기 c 빼기 4분의 b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얼추 완전 제곱꼴을 갖다가 만드실 수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 이 값도 별로 안 중요하거든 사실은. 요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려면은 조금 까다로운 식이에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왜냐면 d라고 하는 게 막 3도 나오고 그래서 3n의 제곱 더하기 만약에 7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완전 제곱꼴 만들 때 보편적으로 완전 제곱꼴 만들려면은 요게 짝수 있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뭐 요렇게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갈림길입니다. 즉 얘의 꼭지점을 갖다가 찾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식은 좀 더럽기 때문에 수투를 갖다가 이게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지역에서는 거의 뭐 전통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갖다가 동시에 진행해요. 그리고 수원 수투를 갖다가 2학년 1학기 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투에서 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중간고사 때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수열은 기말고사잖아요. 즉 미분에서 배운 걸 갖다가 써가지고 수열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꼭지점 좌표를 갖다가 구해줄 수 있는. 즉 만약에 수투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미분에서 그러니까 이거 수투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이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미분이 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해서 0이 되는 n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n값이었던 거니까요. 되셨나요? 예, 근데 그러면은 안 배운 사람은 어떡하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은데 꼭지점 좌표 공식을 갖다가 좀 가보자고요. 즉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말 좀 들어. c의 꼭지점 좌표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거 공식이야. 사실 중학교 때 가르쳐요. 되셨나요? 아니면은 정 이걸 갖다가 못 외우시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예요. 2분의 1에 n에 내가 dn 더하기 2a 빼기 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즉, 는 0이 되는 x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d분의 2a 빼기 d야. 맞잖아요. 는 0이다, 는 0이다 해서 풀어주시면은 맞지. 놀래라.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든 이렇게 가는 놈이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오는 놈이 됐든 왜 얘는 그냥 포물선이 아니야. 무슨 포물선? 2차 포물선이잖아요. 2차 포물선은 뭐가 돼야 된다? 꼭지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뭐가 돼야 된다? 대칭이 돼야 되잖아. 되셨어요? 즉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3이야.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뭐예요? 얘네들의 평균값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칭이 돼야 되니까. 되셨나요? 즉, 요거가 요거의 중간값이다. 아이씨. 요거가 요거의 무슨 값이다? 중간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d분의 2a 빼기 d다 하는 게 꼭지점 좌표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걸로 하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걸로 하셔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음. 예, 수투를 안 배우셨으면은 그럼 수투를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요것만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면은 괜히 망해요. 수투라는 과목 자체가 망해. 그래서 공식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은 수투는 망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수투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거 외우는 게 상황 자체를 외우고 문제 푸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얘를 갖다가 좀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치자. D를 갖다가 양수로 잡고요. A를 갖다가 마이너스 18로 한번 잡아볼까? 초항이 아니다. 마이너스 1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귀찮아 또 공차 3인 등차 수열에 얘는 그래서 뭐예요? 최소값 맞나?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소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A씨 다 적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숫자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데 SE는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을 여기에서 가질 거야. 그게 어디냐? 마이너스 2에서.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S6이 최소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건 뭐 숫자니까 뭐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숫자를 갖다가 다 줬으니까 숫자를 다 안 주고 이걸 갖다가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터진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오는데 이걸 숫자로 생각하고 문제 푼다? 풀다 보면 여기는 어디 난 누구? 그냥 그렇게 돼요. 진심이에요. 중간에서 막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좀 전에 그게 공차가 양수였고 막 초항이 음수였고 엄청 헷갈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그냥 SN의 일반식을 갖다가 적으시라는 거예요. 아우 나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최대 최소 묻는 거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겠지? 꼭지점에서 일어나겠지. 그러면 SN을 갖다가 일단 공식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SN은 2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34 더하기 2a 더하기 n 마이너스 1에 얼마였던 거니까? 3이었던 거니까. 즉 제가 2분의 1 묶어내 주시고 3n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7n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얘의 꼭지점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미분을 하셨던 분이라면은요 6n 빼기 37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즉 n은 얼마다? 6분의 37이다. 미분해 주신 분.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갔다.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예요. 그래서 공식 마이너스 2a 분의 b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은 6분의 37이에요. 공식 꼭지점 공식 0이랑 3분의 37로 꼭지점을 찾으시는 분 둘의 평균값 6분의 37이에요. 다 동일하잖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공식을 좀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만약 그거 못 하시겠으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다 어떻게 하셔도 꼭지점이 뭐가 나오게 된다? 6분의 3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SN의 최소값은 그래서 S6분의 37 아니죠. 왜? 얘는 뭐였던 거니까? 자연수여야 하는 거잖아. 근데 6분의 37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은 6.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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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애잖아요. 그럼 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어. 즉 이 그래프에 아래로 볼록이지 미친놈이네.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물어봤겠지. 이 그래프의 정확한 꼭지점의 좌표는 6.1 정도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는 왜? 얘는 그냥 그래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몇 차의 그래프라고? 2차의 그래프잖아요. 2차의 그래프는 꼭지점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대칭 해야 되잖아. 그러면 6.1이 여기 있으면은 6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6.2 똑같은 위치에는 6.2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6.1에서 더 멀리에 뭐가 있을 거다? 7이 있을 거다. 물론 뭐 8은 여기 있을 거고. 되셨나요? 즉 얘의 최소값은 왜 자연수일 때니까 이 꼭지점이 가까운 쪽이 최소값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S6이다. 그냥 바로 식 뽑아내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반항에서 일반항이 그래서 양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원래대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 외워야 돼. 즉 초항이 마이너스 17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상황 자체는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였던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이 일반항이 양수가 되기 직전에서 나온다. 즉 AN 즉 마이너스 17 더하기 n-1의 3 즉 3n 마이너스 20이 양수가 되는 즉 3n 마이너스 22 즉 n은 얼마?
6점 얼마 이상이어야 하니까 n은 7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n은 6일 때, 즉 S6이 최소가 되게 된다. 이거 근데 헷갈린다니까요. 이것만 해도 헷갈리는데, 지금 이렇게 숫자를 다 까놓고 해도 헷갈리는데, 숫자를 숨겨버리고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S6 그냥 바로 여기에서 꼭지점 좌표 찾아가지고, 왜 SM 물어봤으니까 그냥 SN6 쓰고 바로 꼭지점 찾으면 되잖아. SM 물어봤는데 왜 AN 돌아갔다가 다시 SN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엄청나게 힘드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혹시나 이게 문제 풀다가 제가 좀 전에 자꾸 이걸 갖다가 수정을 했었던 게, 원래는 그냥 쉽게 마이너스 16이고 공차가 2인 이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가 딱 떨어지게 나와. 그러니까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아니 뭐 써보면 되지. 그 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SN은 2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32 더하기 n 마이너스 1에 얼마였던 거니까 2였던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해주시게 되면은 2n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n이야. 그러면 얘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지만은 알고 있었어요. 안 떨어지는 줄. 원래 4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34. 즉 2분의 17. 즉 얼마다 8.5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엄마야,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8.5래.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8도 9도 동일한 거죠. 쌤, 그러면은 최소가 뭔데? S8이나 S9나 다 동일하게 최소가 되게 됩니다. 이 대칭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S7이랑 S10은 어떻게, 값은 같아요. S6이랑 S11은, 그것도 값이 같아요. 되셨나요? 어찌됐든 우리는 S8, S8.5 나왔으니까 S8 구해주시면 그게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유형 중심에도 나오고 센에도 나오고 그냥 기성 문제지. 그러니까 약간 올드 패션 문제예요. 그냥. 근데도 여전히, 왜냐면은 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주제고, 이걸로 문제 더럽게 내려면 더럽게 냈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즉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 괴롭히려고 하면은, 내신은 왜냐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드 패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섞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푸시면은 좋다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예.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좀 긴장해 이러면서 되게 진지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추세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즘 같은 2년 연속 트렌드를 갖다가 봐서는요, 수능에서는 사라질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 물어보고 싶지 않은, 그냥 올드한 취급을 받아버리는, 레트로 취급을 받아버리는 좀 그런 유형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용으로는 필요하고 또 수능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등차 수열의 심화로,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직선함수의 일부로, 근데 그거는 별로 재미없어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차 함수의 일부분으로 바라보시고, 최대 최소 얘기를 할 때는 꼭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래프 유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유형밖에 안 나온다. 근데 4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2가지는 당연히, 왜 그것 가지고는 뭐 괴롭힐 게 없어. 나머지 2개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두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다 라는 걸 갖다가 한번 알아두시면은 등차 수열이 다 정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